안녕하세요. 시작지원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합격하고 한 달 정도 되신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한 달 후 동안 지금 뭐 하셨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질리고 지금쯤에 이제 앞으로 뭐 하지? 소공을 할까, 개업을 할까, 아니면 중개업을 하지 말까 라는 등의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만약에 바로 개업을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소공을 하실 분들, 그리고 어느 지역 쪽에 일을 하겠다라고 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오픈을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조금 팁을 드렸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합격하고 이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지금 신나게 한 달을 보내셨을 거고 충분하게 휴식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본 날 합격 확인이 됐다라고 했으면 한 달 정도는 노시라고, 실컷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한 달이 지났으니까 자,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 먼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요, 타자 연습입니다. 컴퓨터 타자를 되게 빨리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지번 검색을 하던가 계약서 쓸 때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계약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소지, 그리고 특약사항, 그리고 계약서 폼을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글자들을 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보고 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말을 들으면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속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타자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실무에 관련된 준비인데요. 실무에 관련된 준비, 물론 컴퓨터 타자도 그 준비겠지만 뭐냐면 계약서 같은 양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양식을 뽑으셔가지고 시뮬레이션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폼을 좀 작성해 보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지인들을 불러다가 저처럼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인을 불러서 이런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직접 계약하는 순간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브리핑을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대표가 도장을 찍고 브리핑을 해주는 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실장님이나 아니면 소공분들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실무니까 관례상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또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언젠가는 소공하시는 분들도 개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는 많이 써볼수록 좋다. 다다익선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정해졌다, 혹은 개업할 곳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그쪽에 지번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사무실에 지번이 깔려있는 지도를 대부분 부동산에 놓을 거예요. 저희도 여기 아파트랑 저쪽에 이렇게 지도, 저희 동네 지번들이 딱 있는 지도를 놨는데요. 길 가시면서 지도를 물어보시는, 지번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공동중개를 할 때 지번들이 날라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손님이 있거나 물건지를 보내줄 때, 그럼 지번을 외우고 있고, 지번을 받았을 때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이나 이런 쪽도 전화가 왔을 때 몇 다시 몇 번 집인데요 라고 하면은 거기 하고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훨씬 파악이 쉬워요. 거기 어디 쪽이요? 그쪽 맞으시죠? 이렇게 하면은 신뢰도도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또 지번을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그 동네 지번이 그려지면서 훨씬 더 전문가적인 좀 인식을 줄 수도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그래서 지번을 외우시는 거, 큰 지번이라도 이제 좀 틈틈이 외우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결해서 그 동네의 시세나 공시지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틈틈이 보시고 전세가, 월세가, 그리고 매매가, 추이를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 게 아파트만 하실 분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다세대나 다가구, 뭐 아니면 원투룸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동네 시세나 거래량 같은 거를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장선으로 뭐가 좋냐면,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 혹은 아파트의 주인들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사실 권리금이라는 명목이 시설비라기보다는 이런 DM들, 발송할 수 있는 고객 리스트를 주는 게 사실 권리금의 부동산에는 많은 요소가 또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아니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토박이라 그러면은 먼저 아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건물주 혹은 임대인 되실 분들의 연락망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평판, 그분들의 성격 같은 거를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개업 시장에서 한 발 앞서가게 좀 할 수 있다 라는 방법도 한 가지 좀 알려드리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상권 파악은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하실 곳의 상권이 어떤지, 물론 상가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 상가를 안 할 거야 라고 딱 치지 말고 상가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동네 상권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 예를 들면은
베드타운처럼 회사만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곳에 상권 특성이 있을 거고, 번화가 맛집, 술집이 많다 등등 특성을 파악해야 상권을 위주로 그런 인프라들이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주, 직장과 주택의 특성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게 또 그 중에 한 요소가 상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상권 파악도 일하실 곳이 생긴다면, 틈만 나면 한 번씩 가셔서 보시고, 그 근처 부동산을 가기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동네 부동산들을 그냥 손님인 척 다녀보세요. 그리고서 이쪽 부동산에는 얼마나 이 사장님 많이 알고 계신가, 아니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있지? 라고 해서 가시는 것도 지금 시간이 남으실 때 여러분들 중개업 시장에 뛰어드시기 전에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 경험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연장선에 시세 공시지가 꼭 파악하시는 거 좋은데요. 왜냐면 땅값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 저희 동네가 사당이잖아요. 사당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려는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땅값 평당 얼마나 가요? 이 동네 뭐 아니면 건너편 얼마나 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투자자분들도 은근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땅값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겨찾기. 제가 이전에 여긴가? 이게 계속 적응이 안 돼요. 즐겨찾기 뭐 추천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추천해드렸는데, 다는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들 한 번씩 그냥 집에서도 컴퓨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이트들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서류 떼는 방법이라도 좀 미리 익숙해져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련된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좀 다니면서 눈에 좀 익히면 여러분들 실무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무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느 것 하나라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다 피와 되고 살이 되니까, 시간 남으시면은 잠만 자거나 쉬거나 노는 것만 하시기가 싫다, 무료하다, 싫다, 지루하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 방법들 중 하나, 꼭 최소 하나 이상씩은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 생각하시고 실무하시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세무사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매시, 그리고 뭐 전월세를 하더라도 지금 주인분의 주택 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세입자 분들도 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세금과 결과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부, 부동산에 관련된 세무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세법을 괜히 넣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16문제밖에 안 되는 비중을 작게 뒀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보면은 큰 손님 같은 경우가 특히 세법, 세무 상담을 많이 해드린 경우가 많고, 세무사분들에게 가기 전까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려주시면 좋아요. 물론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세무사분들의 영역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소괄적인 아웃라인 정도를 알고 계시고 잡아주신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합격하시고 실무하시면서도 꼭 틈만 나면은 판례 많이 보세요. 판례가 분쟁이나 소송에 갔을 때 굉장히 실질적인 판결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판례를 많이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쟁이나 급하게 임기응변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례에 관해서는 나중에 한번 콘텐츠를 다루려고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판례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 실무에 관련된 공부 꼭 틈틈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랐지만 그래도 자막을 항상 이렇게 아래 넣어드리니까 자막 보시고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댓글로 또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부족해서 매번 이렇게 실무 공부하고 아직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도 보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취월장하는 또 중개사 후배님들이 오셨으니까 같이 일취월장하는 채널이자 공인중개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